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고급회계 8장 연습 문제 8번과 9번을 설명해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8장 파생상품 본문 강의를 다 들으셨죠?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신 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먼저 910페이지입니다. 910페이지 8번 문제는 2014년도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공통자료 읽어보니까 한국이라는 회사가 X1년 10월 1일에 재고자산을 6개월 후에 $1,000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확정 계약이죠, 기본적으로. 동일자에 한국은 동재고자산 구입 계약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환율 변동 위험이죠. 환율 변동 위험. 우리 공부했을 때 확정 계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정가치 위험 회피액의 방식을 적용하지만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할 때는 현금 흐름 위험 회피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본문에서. 그 관련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통화선도 계약 자료가 나와 있고요. 맨 끝에 보시면 현재 가치 평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파생 상품의 공정가치 계산할 때 현재 가치 계산까지는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911페이지 보시면 물음 1번입니다. 물음 1번. 물음 1번은 공통자료에 제시된 재고자산 구입 계약을 확정 계약으로 봐라. 그래요. 확정 계약으로 봐야죠. 더 읽으면 한국이, 밑줄 치세요. 공정가치 위험회피액을 적용하는 경우, 이것은 현금 흐름 위험회피액의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공정가치 위험회피액의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대상 항목과 수단에 대한 회계 처리가 X1년 말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을 금액을 구해라. 여러분, 이건 시간 관계상 해답에 있는 분계를 확인해 드리면서 정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해답 물음 1번을 보면 거래 발생일에는 확정 계약도 분계가 없고 통화선도 계약도 분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말이 되면 통화선도 계약에서 계산을 했을 때 이 회사 이름 뭐야? 한국이죠. 한국이 통화선도 계약으로 유리한 금액이 5만 원입니다. 5만 원만큼 차변에 통화선도라고 책에 적혀 있는데 그게 여러분이 매번 공부했던 파생상품 자산입니다. 같은 겁니다. 파생상품 자산을 구체적으로 말했을 때 여기선 통화선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대변에 평가이익 잡는데 5만 원만큼, 그게 NI로 들어가죠. 이렇게 수단에서 NI를 건드렸을 때 공정가치 위험회피액의 방식은 반대쪽 대상 항목에서 건드려서 회계불일치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이 5만 원과 똑같은 금액을 확정계약, 평가, 손실을 잡는 거죠. 자,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X1년 말에 분계한 걸 보게 되면 자산과 부채가 양쪽에 잡혀서 자산과 부채가 쌤쌤 되고요. 그러니까 순자산 0,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이 NI로 양쪽에 발생했기 때문에 0이 됩니다. 효과가. 다시 말해서 자본에 미치는 효과 금액이 0이 돼. 0. 그래서 물음 1번의 질문은 0이라는 게 답이 0. 0이 답이다. 그 다음 물음 2번으로 갑니다. 물음 2번. 물음 2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공통자료에 제시된 재고 구입 계약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여러분 원래 높은이란 말 쓰다가 이제는 매우 큰이라고 좀 표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높은이라는 걸 큰이라고 좀 바꾸세요. 큰, 매우 큰 예상거래에 해당되며 X2년 3월 31일 동예상거래와 통화선도 거래는 해당 계약대로 발생했다. X1년 말과 X2년 3월 31일에 한국의 위험회피 수단에 대한 회계 처리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OCI와 NI에 각각 얼마인지 정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상거래 아닙니까? 예상거래는 무조건 뭐로 하라 했습니까? 현금 흐름 위험회피액의 방식으로 하라 했죠. 현금 흐름 위험회피 방식. 그러면 해답을 좀 보겠습니다.
물음 2번 답에 계산 근거에 보시면 얘가 현금 흐름 위험회피 방식으로 접근해서 계산하고 있는데 그 계산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따라가셨으면 좋겠고요. 가로 3번에 보시면 분계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X 1년 말 분계에서 통화선도가 유리한 게 5만 원인데 5만 원 중에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금액이 4만 원이 나와서 4만 원이라는 금액까지 OCI로 잡고 나머지 만 원만큼은 NI에 반영한 겁니다. 다음 연도 X2년 3월 31일에 얘가 통화선도로 누적으로 잡힐 금액은 자산이 10만 원이라서 5만 원만큼 자산 잡았는데 얘가 누적으로 효과적인 게 10만 원이라서 기타 포괄 손익을 누적으로 10만 원 잡아야 되니까 전년도에 4만 원만큼 잡혀 있으니까 6만 원만큼 대변에 OCI를 더 잡은 거죠. 이때 차변에 NI 단기 비용을 만 원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음 2번 답을 보시면 X1년 말에는 OCI를 플러스 4만 건드리고 X2년 3월 30일에는 OCI를 6만 원 늘리고 NI는 X1년도에는 플러스 만 원인데 X2년 3월 30일 NI가 마이너스 만 원이다. 이렇게 답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물음 3번을 보겠습니다. 공통자료에 제시된 재고자산 구입계약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이라고도 돼 있지. 이거 큰이라고 봤고 매우 큰 예상거래에 해당한다. X2년 3월 31일에 재고자산 구입 예상거래와 통화선도 거래는 계약대로 발생했으며 한국은 동재고자산을 X년 중에 모두 150만 원에 외부로 판매했다. 매출거래 시 계속기록법 하라 그랬습니다. 넘기시면 913페이지 물음 3번 답에 X2년 3월 31일에 정말로 이 재고자산을 매입해 왔을 때 현금 달러로 지급한 금액은 환율 곱하면 120만 원인데 우리가 누적으로 OCI 잡았던 게 10만 원 있습니다. 10만 원. 그 10만 원을 재고자산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반영했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을 때 비금융자산을 취득하는 예상거래는 그 누적으로 발생한 OCI를 취득원가에서 이렇게 가감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재고자산 취득원가가 110만 원 됐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밑에 재고자산을 150만 원에 팔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150만 원, 대변에 매출 150만 원 적힌 거고요. 재고자산 취득원가가 110만 원이니까 매출원가가 110만 원으로 잡힌 겁니다. 요분계하라고 한 거네요. 그렇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드렸고요. 9번 문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외화 위험 회피액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12월 말 결산법인인 갑회사는 생산에 투입할 원재료인 원유 1000배럴을 X1년 11월 1일 배럴당 90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 계약에 따르면 원유의 실물 인수일은 X2년 2월 1일인데 갑회사는 원유를 실물로 인수할 수도 있고 원유의 공정가치 변동에 근거해서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할 수도 있답니다. 갑회사는 원유의 매입 확정 계약을 외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9만 달러당 1,100원에 매수하는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 계약에 대한 수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얘가 지금 확정 계약인데 환율 변동 위험 회피하려고 했으니까 얘는 회계 처리 방식을 공정가치 위험 회피와 현금 흐름 위험 회피 중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넘기면 물음 1번은 갑회사가 체결한 원유 매입 계약이 파생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파생 상품으로 분류되려면 조건 3가지, 요건주의 3가지. 첫 번째, 기초 변수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투자 금액은 없어야 된다. 적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미래 결제가 조건이다. 그게 다 만족합니다.
거기 여러분들 물음 1번 답에 보시면 그래서 물음 1번 답에 그래 써 있는데 근데 만약에 얘가 원유를 차액 결제 안 하고 정말로 실물 인수로만 계약을 이행해 왔다면 이거 원유를 사는 계약으로 봐서 그럴 때는 미이행 계약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 적혀 있는데 차액 결제가 되면 파생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음 2번입니다. 물음 2번. 물음 2번은 얘가 요 거래를 장부기로 가기 전에 부채가 1,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자본은 1,000만 원일 때 이 회계 처리를 공정가치 위험의 피해계 방식으로 했을 때와 현금흐름 위험의 방식으로 했을 때 부채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X1년 말에 여러분들 915페이지 참고자료에서 이 문제를 공정가치 위험의 피해계 방식으로 분개가 돼 있고 일자별로 두 번째 현금흐름 위험의 방식으로 분개가 돼 있는데 그 분개 따라가시는 건 여러분들이 좀 하시고요. X1년 말에 보시면 그 공정가치 위험의 피해계를 했을 때는 자산과 부채가 각각 180만 원씩 잡힙니다. 이건 자본이고요. 이건 부채인데요. 부채가 180만 원 잡힙니다. 그런데 자본은 자산과 부채가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불변입니다. 불변. 그러니까 부채만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채 비율이 올라가겠죠. 나누기 하면 168%가 됩니다. 근데 현금흐름 위험의 회계 방식으로 하면 분개했을 때 수단에서만 대변에 파생상품 평가이익이라고 해서 자본 항목이 잡히고 반대쪽에는 자산 잡혔기 때문에 부채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부채를 건드리지 않고 분모에 180만 원의 자본만 증가하니까 분모가 증가했으니까 부채 비율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두 방식에 따라서 회계 처리했을 때 이렇게 부채 비율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물어본 겁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물음 3번을 보겠습니다. 물음 3번은 갑회사가 X2년 2월 1일 원유 1000배럴을 현물로 인수하고 재고 매입에 회계 처리했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했을 때 재고의 취득원가가 얼마냐? 결론은 두 방식 모두 동일한 금액이 나옵니다. 우리가 회계 처리 다 연습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9,900만 원으로 양 방법 모두 취득원가 금액은 동일합니다. 물음 4번을 보시면 물음 3과 관련해서 갑회사가 통화선도 계약을 현금흐름 위험비 수단으로 지정한 경우 X2년 2월 1일 OCI로 인식한 통화선도 평가이익 잔액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통화선도 평가이익 잔액이 누적으로 450만 원 있지만 재고자산을 구입할 때 그 450만 원의 OCI를 전액 제거했기 때문에 그 회계 처리까지 끝내고 나면 OCI 잔액은 없습니다. 0이 됩니다. 0. 그래서 그 OCI 금액을 재고자산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그런 회계 처리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8장의 연습 문제, 실제 공인중개사 기출 문제 두 문제 8번과 9번을 풀어드렸습니다. 나머지 주관식 문제도 잘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문제를 더 연습하시면 실력을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고급회계 관련해서 공개 특강으로 여러 개를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강의가 도움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 고급회계 교재를 한 번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내년에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